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한 달 전 입주한 정읍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빗물이 새고 습기가 차 입주민들의 생활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임실의 한 버스 회사 차고지에서 불이 나 버스 6대가 불에 탔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수습에 꽤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어려운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냉장고가 있습니다. 이웃의 기부로 운영되는 나눔 냉장고를 소개합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흐리고 비가 오다 오후에 개겠고 낮 동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새로 입주한 그것도 새로 지은 아파트에서 빗물이 새고 습기가 차 생활이 어렵다면 어떨까요? 정읍의 한 아파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한범수 기자가 입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세차게 몰아친 비바람에 집안 곳곳이 물폭탄을 맞은 듯 난장판이 돼버렸습니다. 창문 틈새에 고인 물이 방으로 흘러내려 벽지는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온 가족이 나서 방바닥을 닦아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바닥에 놓아둔 학용품들도 더 이상 쓸모없게 됐습니다. 이번 달 입주를 시작한 이 아파트에는 비만 오면 물이 샌다는 민원이 잇따라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약속했지만 주민들의 기대는 이미 실망으로 바뀐 뒤였습니다. 가구나 이제 붙박이장이 이제 지금 이번 주에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들어오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피해가 적었지 아니었으면. 지하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 곳곳에 수증기가 맺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미끄러지기 일쑤입니다. 좀 비 오거나 밖에 좀 습하고 그러면은 미끄러워요, 엄청. 살살 갈다니시겠어요, 미끄러워. 기둥 닿고 그런 사람도 꽤 많아요. 서행을 당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긴 하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으려는 시공업체의 노력은 소홀합니다. 장마철인데다가 그 외부는 습하고 뭐니까 그런 결론상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가 팬도 계속적으로 틀고 있고. 현실과 동떨어진 모델하우스만 믿고 입주했던 주민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밤사이 서해안 4개 시군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가 모두 해제된 가운데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부터 내린 비의 양은 군산 선유도 41mm, 부안 위도 28.5, 고창 19, 전주 1.7mm 등이며 비는 오후까지 산발적으로 5에서 40mm가 더 내리겠습니다. 한편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1도 등 29도에서 32도의 분포로 무덥겠습니다. 간식을 사 먹을 돈이 없는 아이들과 한 끼 식사가 아쉬운 어르신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냉장고가 있습니다. 바로 이웃들의 기부로 운영되는 나눔 냉장고인데요. 작은 나눔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따뜻한 감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한쪽에 빵과 음료, 삼각김밥 등이 가득 채워진 냉장고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나눔 냉장고입니다. 지자체의 지원도 있지만 대부분 이웃의 익명 기부자들이 냉장고를 채웁니다. 젊은 부부는 축하 화환 대신 받았다는 쌀을, 지역 협동조합에서는 신선하지만 하루를 넘긴 채소와 과일 등을 기부합니다. 원래 이것을 농가가 가져가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지만은 또 지역에서 또 같이 나누자고 해가지고 저희 농가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루에 2번씩 냉장고를 채울 정도로 인기인데 대부분은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이 이용합니다. 살아보라고 용기를 주는 것 같다는 메모부터 아픈 엄마 목까지 2개를 가져가 미안하다는 꼬마아이의 가슴 아픈 메모도 남겨져 있습니다. 택배 일을 하는 남편이 끼니를 해결할 수 있게 해줘 고맙다며 되려 역기부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엔 음식을 한꺼번에 가져가는 일부 이용자들 탓에 어려움도 겪었지만 지금은 주민들 모두 취지를 공감해 가고 있습니다. 나눔 문화라는 게 쉽게 전파되지 않는 것인데 저희 걱정과는 달리 지금은 어르신들께서 이 지역 주민들께서 잘 이해하시고 따라줌으로 인해서 이웃의 배고픔을 함께 나누는 시민들의 마음이 훈훈한 감동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임실의 한 버스 회사 차고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이 나 버스 6대가 불에 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수습에 꽤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임실의 한 버스 차고지. 15인승 버스 아래쪽에서 불이 붙기 시작하더니 삽시간에 다른 버스로 옮겨 붙습니다. 그칠 줄을 모르던 불은 2시간여 만에 버스 6대를 집어삼키고 나서야 출동한 소방대원에 사로잡혔습니다. 밖에서 문 소리가 막 퉁퉁 소리가 나요. 펑펑 소리가 나고 불꽃이 막 해갖고는 버스가 그냥 불이 나갖고 있더만요. 한 대가 그렇게 탄기로 옆으로 막 자꾸 번져갖고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1억 3천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임실군이 곧바로 대체버스를 투입해 주민 불편은 덜했지만 대체버스 임대료와 세차 구입에 M1 세금만 최소 3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CCTV 분석 결과 방화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차량 결함이나 정비 불량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기 스파크나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런 용융 현상으로 전기 배선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 같다라는. 대중교통 사고는 회사는 물론 시민들에게도 당장 불편을 줄 수 있어 차량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성추행 사건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부안여고 교장이 도의회에 불려 나왔습니다. 교장은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종유 기자입니다. 도의원들은 부안여고 교장에게 수많은 학생들이 당해온 성추행을 사전에 몰랐는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교장은 6월 1일 학부모가 부안교육지원청에 신고할 때까지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부안교육청에 학부모가 민원을 넣었다고 해서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전혀 인지를 못하셨어요? 예. 졸업생들조차 증언할 만큼 장기간 이어진 범행을 교장과 교직원들만 몰랐냐는 질타에도 묵묵무답이었습니다.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또 다른 교사에게 수사를 지켜보지도 않고 왜 사직서를 수리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피해 학생보다는 교사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성추행보다는 성희롱적 그 발언, 수업 중에 이루어진 그 발언이 좀 문제가 됐었는데 자기 그 가족 사진이 SNS에 유포되고. 교사들과 대책회의에서 웃음소리가 나왔다는 증언에는 누군가 웃은 사실은 있지만 자신은 아니고 마이크가 켜져 새나간 것이라며 마이크 탓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 교장의 발언은 교육 현장의 인권이나 성의식이 얼마나 저급한지, 그리고 아직도 학생들보다는 교사나 학교 중심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들기에 충분했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서남대를 서울시립대가 인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남대 정상화 촉구 범도민 추진위는 어제 도입해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남대를 공공의료 중심이자 농업 발전의 산실로 키우겠다고 밝힌 서울시립대가 인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남원 지역 사회단체로 출발한 서남대 범도민 추진위는 최근 들어 도내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로 확대되고 있으며 추진위 관계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남대 인수에 큰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허위 부실공사 의혹이 불거진 군산시 민간투자 하수관거 사업에 대해 검찰이 또다시 혐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무혐의 결정이 피의자의 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지난주 군산시에 수정 제출된 BTL 하수관거 관련 보고서입니다. 하수관거의 실제 시공 현황을 조사한 것인데 이전에도 제출된 도면과 보고서들이 정확하지 않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보고서를 근거로 BTL 하수관거가 일부 미시공된 부분이 있으나 전체 공정에 비추어 미미하다며 관련자들이 무혐의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면죄부의 근거가 된 수정 보고서를 작성한 곳은 놀랍게도 이번 의혹의 당사자로 검찰 수사를 받은 업체입니다. 더구나 경찰 수사에서 드러난 허위 공사 의혹에 대해 업체 스스로 표기 오류 등을 인정한 만큼 정확성에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한 겁니까, 그래서? 그건 뭐 현장 돌아다니면서 전수조사 한 것은 아니죠. 전수조사한 건 아니죠. 그렇죠. 관련 서류에 의해서 조사를 다 해서 새로이. 검찰은 앞서 3년 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사건의 무혐의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수관로와 맨홀, 배수 설비 등이 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은 정황들이 드러나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6개월 전 경찰에게 무혐의로 수사 지휘를 내렸던 검찰에게 취재진이 해명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보도자료만 낸 채 언론 접촉을 피하고 있습니다. 6년 전 완공된 군산 BTL 하수관거. 군산시가 쏟아부을 혈세만 20년간 2천억 원에 이르지만 엉터리 수사로 인해 허위 부실 시공 의혹은 여전히 진행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침을 담은 국정과제 새만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성주 국정기획자문위 전문위원 단장은 어제 새만금 사업이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78번째 항목의 추진 계획에 포함돼 국정과제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새만금을 100대 국정과제 항목으로는 올리지 못했지만 100대 과제를 뒷받침하는 계획으로 언급돼 다른 지역 대선 공약이나 현안과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진행됩니다. 군산시의회 의장단은 어제 청와대 앞에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도크 가동 중단으로 전북 경제가 무너진다며 재가동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의장단은 종사자 5천여 명이 직장을 잃고 산업단지 침체와 자영업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며 경남과 달리 전북에 공적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동학 농민군이 설치한 김제 원평 집강소가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또 남원시는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자동 관측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동학혁명 자치기구인 김제 원평 집강소가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원평 집강소는 동학 농민군이 도내 53군데 군현에 설치한 자치기구의 하나로 초가 형태로 지어졌다 복원됐는데 현존하는 시설 가운데 문화재 지정은 이번이 전국 최초의 사례입니다. 향후 교육적 측면이나 문화재 활용적 측면에서 민과 간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남원시가 지하수 수위와 수질 등을 실시간 측정하는 자동 관측망을 설치했습니다. 운봉과 인월면, 향교와 도통등 등 8개 면과 동지역에 설치한 측정망은 기존의 국가 지하수 관측망을 보완하는 시설로 지하수의 체계적 관리에 도움이 기대됩니다. 수위 관측과 지하수 자원의 항구적인 관리 및 보존 등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부안군이 6차 산업의 수익 모델 사업으로 지역 특산품인 뽕잎을 활용해 개발한 비빔밥이 건강 음식으로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조리법을 음식점 등에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뽕 비빔밥 반응이 너무 좋아 하반기에는 더 많은 음식점에 맛볼 수 있도록 레시피 전수, 기술 컨설팅에 노력하겠습니다. 무주군이 통합군체육회에 15명의 위원으로 여성체육위원회를 구성해 생활체육 활동 등의 국민들의 관심은 물론 여성들의 참여 확대와 활성화를 뒷받침해 나갈 방침입니다. 임실군이 추진하고 있는 외래어종 퇴치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실시한 외래어종 퇴치로 옥종에서는 배스의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토종 어종이 회복돼 올해도 다음 달까지 3톤의 외래종 퇴치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교통민원이 빗발쳤던 첫 마중길의 신호체계가 변경됩니다. 전주시는 전 지역에서 첫 마중길로 진입하는 보행자 신호가 신설된 뒤 전 지역 인근의 교통정체가 심해 기차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첫 마중길에서 전 지역으로 가는 직진 신호를 기존 28초에서 53초로 크게 늘렸습니다. 시는 신호를 변경한 뒤에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후속 대책을 세울 방침입니다. 전주 에코시티 대형마트 부지 매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2차례 유찰됐던 대형마트 부지에 대해 지난 4일 수의계약 권고를 냈지만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업체가 계약을 타진하자 사흘 만에 권고를 취소했습니다. 시는 향후 복합 매장 허용 등 토지 매각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추가 수의계약 공고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순행의 예술적 가치를 재조명한 전라북도립 국악원의 창작 무용극이 오늘 고창 문화의 전당에서 펼쳐집니다. 제1조선인의 역사를 그린 1인극 자이니치 바이탈 체크가 오늘 익산 예안교회에서 공연됩니다. 군산 어린이 공연장은 오늘과 내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를 무료로 상영합니다. 완주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은 전북의 술 이야기를 풀어낸 기획전을 마련했습니다. 전북의 대표 서화가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전주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금융상품 설명회와 사회주택시민 포럼이 오늘 전주시청 옆 현대해상교육실에서 있습니다. 군산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오늘까지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명사특강을 진행합니다. 만블리와 함께하는 헬민 스님의 힐링 콘서트가 내일 전주 호텔 르윈에서 마련됩니다. 전주 전파관리소는 다양한 전파체험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어린이 전파교실 참가자를 내일 하루 선착순 접수받습니다. 전주시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1일 학당에 참여할 중고등학생을 모집합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흐리고 비가 오다 오후에 개겠고 낮 동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40mm이며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1도 등 29도에서 32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